두 번째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노총 조합원들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사고 쳤습니다.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국회에 진입을 하고 또 잡혀갔습니다. 자, 민노총 언제까지 이런 모습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이 문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오늘 최근에 이제 오늘 벌어진 상황인데 예.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예, 일단 그 민노총에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그 탄력 근로제에 대한 네네. 논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참관하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경찰에서 저지를 했고 네. 저지를 하니까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면서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리고 네.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네. 민노총의 그 위원장을 포함한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19분이 연행이 되는 체포돼서 연행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이란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뭘 좀 역할을 해야지 분이지. 아유 참. 아무튼 잡혀는 들어갔네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왜 그렇게 국회 앞에 그렇게 설치고 그랬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권입니다. 이권이요. 네. 이권이죠. 네. 어떤 이권입니까? 저 궁금해요. 네.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네. 저의 상식, 일반 국민의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 뭐가 저들을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노위나 이제 그 소위에서 네. 다룬 이제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이제 더 줄여야 되는데 네. 확대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게 그 민노총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탄력 근로제를 원래 반대했어요. 네네. 반대만 하다가 이제 정부 여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시간을 좀 확대해달라 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네. 좀 배경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2월 달에 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그 탄력 근로제 시간 그러니까 그 적용 기준을 네. 3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6개월까지는 허용을 해주자라고 네네. 이제 그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환노위에 이제 소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민노총 입장에서는 반대한다. 네.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은 사용주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네. 편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 반대를 하기 위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 오늘 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오늘 보셨어요? 어땠어요, 네, 상황이? 저는 이제 국회 오늘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 갔다 왔는데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경이 네. 지금 거기 한 300명 정도 배치가 됐어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 의경들이 막고 있는데도 뒤에 그 자연스럽게 의경을 밀치고 불법 점거를 하고 의경을 때려요. 네, 막 밀치고 하긴 뭐 그런 모습 실제로 어디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강렬하게 네.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양심도 없다. 어린 의경들. 사실 아들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의경들도 막 힘들게 막 막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욕하고 계속 막 이렇게 밀치고 이러는데 참 양심이 없다. 네. 그리고 사실 보니까 되게 과격하더라고요. 실제 네. 오늘 보니까 네. 그 민노총만 온 게 아니라 실제 한 53개 네. 그 연합이 돼서 네. 총 걸기 대회를 이제 하게 된 건데 네. 근데 뭐 욕이 진짜 좀 적나라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의원들 이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네. 막 욕하면서 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네. 막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시는데 네. 와 참 이거 좀 어린 의경들이 뭘 배울까 네.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노총의 이런 막무가내가 뭐 이번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 제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정부 부처 점거하는 거 이 정부 들어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가장 멀리 있는 게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임원 한 분을 그렇죠.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네. 폭행을 해서 뭐 상당히 그 피가 많이 나셨던 그 중상을 예, 입었죠. 중상을 입었죠. 입으셨죠. 예, 예. 그건 있을 수. 예. 네.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기습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노총이. 네. 그래서 3월 22일 날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정치 깡패를 제외하고 정당의 전당대회를 네.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같은 쪽인 이낙연 총리가 자인할 정도로. 그건 정치 깡패지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은 3월 27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ILO의 협약을 비준하라라고 네. 하면서 국회에서 또 시위를 한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때도 폭력 행위를 하면서 경찰 방패를 뺏고 네. 그다음에 경찰들을 폭행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뭐 제 기억에는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질 않나. 예, 그렇죠. 어디 상주 신청 가가지고 시청에서 농성을 하고 예. 시장실을 점거하지 않나. 뭐 기업체 사장실 점거하는 건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 네. 말씀하세요. 네. 민노총 그 간부나 임원들이 이거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좀 너무 뻔한 것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좀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아니 오늘도 뭐 보면은 네. 그 피켓팅 하는 걸 예.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국회가 예. 노동자를 빈곤과 네.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네. 뭐 최저임금 더 개선하고 탄력 근로제 계약해라. 예.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예. 실제 되게 재미없고 최저임금은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지금 더 부작용이 많이 네. 있는데 조금 이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을 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워딩도 좀 재밌게 뭐 할 수 있는데 그 정부 욕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또. 없죠. 예.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바꾸면은 재밌게 네. 바꾸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는 할 텐데 뭐 지금 딴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왜냐면요, 같습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 해당자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받는 그런 그렇죠. 정규직입니다. 또 그렇죠. 그것도 대기업 노조원들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최저임금 전혀 상관이 없는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는요. 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이 정부 들어와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지요. 마치 뭐 빛내너라 이런 기분 같아 보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조선 시대에 네. 그 계급이나 어떤 서열을 얘기할 때 네. 산농공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노농사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농사상. 네. 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네. 제일 위에 가서 제일 갑이 됐고 네. 그다음에 농민들은 계속 뭐 이 자기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네, 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그래도 그러니까 복지부동하면서 네, 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천덕꾸리가 되고 죄인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업에서 방금 사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업 해가지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고 이것이 애국인데 소리치고 그다음에 평론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애국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 하지만 어쩔 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진짜 애국하시는 사업가분 요즘 어때요? 진짜 이 정부의 이런 그 사업가에 대한 정부의 태도, 특히 민노총의 이런 자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청년들 스타트업 기업들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네. 한 스타트업 기업 한 50명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그 배달의 민족 네. 그 우한 배민, 형제들 예. 배민 이사님이 네. 주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부에 대한 그 규제 규제 네. 완화 같은 예.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실제 이제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스타트업계는 실제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실제 신성장 동력들이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최저임금 올리니까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요. 맞습니다. 처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이렇게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은데 초기 네. 단계에서 네. 다른 데 마케팅이나 이런 데 투자할 비용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 최저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악순환이 되는 게 네. 이제 원래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이제 원래 고용을 했다가 최저임금 올리니까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1년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 360만 60만 원 원이 정도 그렇죠. 네.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는 네,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있잖아요. 네. 요즘에 뭐 크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중개해주는 서비스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네. 건당 이렇게 네.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절대 고용이 창출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자 남박기영님께서 기영박 미국수로 쓰셨네요. 영어로 더 쓰셔가지고 제가 미국 분인 줄 알았는데 옆에 한글을 잘 쓰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청년 창업하라고 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 죽으라고 최저임금 올리고 아마 사업하신 분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 저런 분들이 마음껏 이런데 그 안 올리고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제 과거 뭐 이제 네. 기업계도 있어 보셨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제 이거 예. 특히 이제 주 52시간하고 이제 탄력 근로제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죠. 예, 이 문제 지금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 4월 1일자로 이제 단속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00인 이상의 기업체만 이제 대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임 개발이라든지 네.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서 자기가 계속 하던 것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산동에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어떤 폐해가 있긴 네.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럼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엊그저께 그 뉴스에 보면은 애플도 70시간 네. 근무는 최소한 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플도 미국 예, 기업마저 미국 70시간인데, 기업마저도 네. 하고 있는데 한국은 52시간에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네.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분은 오늘 그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에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녁은 있는데 밥이 없는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네. 예. 표현을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녁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 또 알바를 해야 알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 뭐 그러니까 연장 근무를 통해서 받던 자기의 수입이 네. 연장 근무를 안 하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죠.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득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네. 지출 규모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출 규모에 맞추는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알바라든지 투잡을 통해서 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히려 이제 수입이 줄어든 분들이 많다. 그런데 민노총은 왜 저렇게 그냥 데모하면서 저렇게 탄력근무제,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탄력근무제는 기간을 정해서 뭐 3달, 6개월, 1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 내에서만 평균 주 52시간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민노총 그렇게 또 목숨 걸고 국회 담장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저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제 편이 거칠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런 짓을 왜? 뭐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본인들이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그 조직 결성을 좀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장이 뭐예요? 근데 뭐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뭐 그러니까 네. 오늘 가서 보니까 뭐 네. 최저임금 더 올리고 뭐 탄력근무제 더 이제 확대하고 뭐 대기업만 잘 사는 나라 바꾸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면은 주 52시간이 의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배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우리 민노총 분들 되게 대기업 노조원들 많습니다. 대기업 노조에서도 전담 노조원 하면요 월급 다 받으면서 그냥 대충 뭐 데모하면서 사는 분들 많아요. 네. 그분들 또 이 방송 보고 저한테 이제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항의하려면 하세요. 네. 어쩔 수 없죠. 부산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민노총이 아까 우리 장 대표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권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그 공사 현장 네네. 같은 곳에 새로운 사람을 뭐 포크레인 기사든 무슨 기사든 새로운 그러니까 그 노무자를 고용을 할 때 네. 민노총 소속의 근로자를 뽑아달라. 네. 뽑아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데모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공사 현장의 입구를 들이막고 들어누워서 공사 방해를 한다라든지 막가파식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국민들이나 사업주들에게 인식시켜서 내가 시키는 것은 니네들이 다 따라해라 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시위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때문에 사업 안 하겠다. 예. 사업 접겠다. 회사 문 닫겠다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주위에. 자기 회사에 민노총 노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요즘 민노총이 제일 힘이 세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게 누구냐? 민노총 하니까는 각 노조에서 한노총에서 민노총 넘어가고 또 노조를 만듭니다. 또 민노총 사람들이 노조 만들라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녀요. 그래서 민노총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 아는 분이 민노총 노조가 이제 결성된다 하니까 자기 사업 문 닫겠다 그러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조 좋습니다. 뭐 인권 좋습니다. 그런데 문 닫으면 직원들 다 직장 있는 거 일자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을 왜 안 하는 것인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요. 네. 부산에 지금 그 르노 삼성 자동차가 노조와의 싸움 때문에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르노 삼성 자동차의 근로자들은 자기들 그 기금도 모아놓은 게 네. 있을 거고 괜찮은데 문제는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그렇지. 공장이 놀게 되고 노니까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고 네. 새로운 일을 찾아러 나가야 되고 이런 식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 지금 뭐 아직 아까 이제 오늘 데모하는 거 보고 오셨고 그 이른바 폭력적인 데모를 보고 오셨는데 민노총 하면 일단 젊은 분들은 뭐가 떠오를까요? 투쟁 머리띠죠 머리띠. 머리띠. 예. 머리띠 과격 시위가 제일 많이 네. 떠오르고요. 네. 실제 그 귀족 노조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청년들의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대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뭐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네. 가장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제 그 귀족 노조도 있지만 그 자녀들 특혜 채용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죠. 네.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민노총 자녀들은 또 특혜 채용 받는 맞습니다. 게 일정 조건만 갖추면은 그렇죠. 바로 입사할 네. 수 있습니다. 네. 일자리 물려주기죠. 일자리. 그런 물려주기. 일자리 물려주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민노총 때문에 뭐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죠. 맞습니다. 예. 국내에다 뭐 저기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네. 대기업에 계시는 그 경영진 얘기는 네.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운영하기가 싫다. 네. 그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모 공단의 사장님 얘기인데 대기업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노조 문제, 네. 그 다음에 현재 공정위 문제, 네. 그 다음에 협력업체의 여러 가지 그 클레임, 그 문제 제기, 네. 불평 제기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에서 한국 기업의 그러니까 부품을 조달하기보다는 네. 해외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경우까지 지금 생기고 있답니다. 큰일이죠. 네, 큰일입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공장을 하나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다 공장 중국에 나가고 무슨 유럽에 나가고 브라질 나가고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과 우리 울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임금 울산이 2배보다 훨씬 거의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더 떨어집니다. 데모가 헝가리 공장 만든다 데모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파업이 말하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울산에서는 270건의 파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국내에다 공장 만듭니까? 돈은 더 2배에서 3배 가까이 줘야 되는데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데모하고. 자 결국은 이러면 현대자동차 문 닫으면 누가 피해보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진행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막 열받으니까 이야기가 나와요. 네. 제가 말 아끼려고 하는데 민노총 이야기 나오면 제가 좀 흥분을 합니다. 네. 뜨거운 가슴이. 네. 뭐 마지막 민노총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 내용들은 이해가 뭐 굳이 하려면은 네.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시위 보고 오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그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제발 주변 사람들 피해주지 마라. 아 예. 제발 예. 주변 사람 피해주지 마라. 주말에 맨날 광화문 가서 네. 데이트를 한번 하려고 해도 민노총 시위 때문에 앞으로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무조건 광화문 와가지고 외국인들은 막 경복궁도 가고 네, 싶고 그렇죠. 광화문 광장 가고 싶은데 네, 그렇죠. 맨날 걸기대회 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버스도 못 다니고 외국인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 찍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서 모여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모여서 하면은 널찍이라가 안 돼. 시원하고 요즘처럼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제안해 보시죠 민노총에. 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이 뭐 깡패처럼 네. 뭐 폭력이나 이 사용하려고 하는 네. 이런 노조는 이제는 물러나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은 각성하고 물러나십시오. 끝나겠습니다. 세게 나오십니다. 자, 민노총은 물러나라, 사라져라. 자, 그런데 워낙에 민노총 무서워가지고요.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매출을 하실 때까지 안녕하시런지 제가. 나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저도요 민노총 이대로는 아닙니다. 역사상 이런 노조는 없었다. 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 기업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봐야죠. 소탐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